남편은 몰래 내연녀에게 집을 사주었고 나는 조용히 덫을 놓아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10년간 헌신한 아내, 몰래 배신한 남편, 그리고 냉정하지만 완벽한 복수 계획. 남편이 수억 원을 횡령하여 내연녀의 집을 사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서연은 울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정교한 덫을 놓아 남편과 상간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 전 재산 탕진, 경력 파탄, 그리고 비참한 수감 생활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든 것은 그녀의 날카로운 복수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극심한 고통에서 화려한 승리로 이어진 여정. 이 여성이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연과 민준의 15층 아파트는 서울의 부촌 강남구에 위치한 현대적인 주상복합 단지였다. 밤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서연은 이곳을 완벽한 보금자리라고 여겼다. 35세의 서연은 무역회사의 회계 담당자였고 민주는 유명 부동산 개발 그룹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결혼 10년 차, 아이는 없었지만 서연은 사랑과 동반자 관계만으로도 모든 역경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민주는 출장이 잦고 귀가가 늦었지만 서연은 그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는 작은 선물과 매일 밤 다정한 메시지로 그녀를 안심시키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보고 싶어, 잘 자. 그 익숙한 메시지는 서연이 잠들기 전 행복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모든 것은 비가 내리던 어느 월말 밤에 바뀌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민준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휴대폰 화면이 새로운 알림으로 밝아졌다. 그는 샤워 중이었고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일정했다. 드물게 생긴 호기심에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빠, 새 아파트 너무 예뻐요. 언제쯤 완전히 이사 들어갈 수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며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대화 내용을 훑어보았고 나타나는 글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계약금 보냈으니 걱정 마. 내일 저녁에 갈게. 서연은 온몸을 떨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다른 집을 살 계획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새 아파트라니? 욕실의 물소리가 멈췄다. 민준이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걸어 나왔고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안 잤어? 늦었는데 피곤할라. 어서 자.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응, 오빠 씻고 나오면 자려고. 오빠 휴대폰 불 들어왔던데 무슨 메시지 왔나 봐. 민주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되찾으며 웃어넘겼다. 아, 동료가 프로젝트 때문에 메시지 보냈나 보네.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서연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의심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밤 내내 민준의 옆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응시했다. 머릿속은 온갖 질문으로 복잡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내연녀, 새 아파트.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날 아침 민준이 차를 몰고 출근하자 서연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공동은행 계좌에 로그인했다. 남편을 항상 신뢰했기에 거의 들여다보지 않던 계좌였다. 이번에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화면에 나타난 거래 내역은 그녀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3일 전 2억 원이 이체되었다. 메모에는 계약금 지불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없었다. 이메일을 뒤져보니 한 부동산 회사에서 온 파일이 있었다. 하남시에 위치한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계약서였고 명의는 김민준으로 되어 있었다. 집 주소는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다. 계약서 수령인은 이아름,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다. 10년간 사랑하고 신뢰했던 남편이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니.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강인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아니,
그들이 쉽게 이기게 둘 순 없어. 그녀는 눈물을 닦고 메시지, 거래 내역, 계약서 등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갑고 단호했다. 민준이 그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공동재산을 계속 빼돌리려 할 것이 분명했기에 서연은 즉시 변호사인 친구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급하게 만나야겠어.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어. 일이 터지기 전에 내 재산을 지키고 싶어. 지훈은 간결하게 답했다. 알았어. 바로 내 사무실로 와. 네가 모든 걸 되찾을 수 있게 덫을 놓는 걸 도와줄게.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남의 빌딩들 위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쥐고 속삭였다. 민준,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연의 판세를 뒤집기 위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준과 아름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정교한 덫이 서서히 놓이고 있었다. 변호사 친구 지훈과의 통화 후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흰 셔츠를 입고 핸드백을 든 채 차를 몰아 광화문에 있는 지훈의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붐비는 도로와 시끄러운 경적 소리도 그녀를 방해하지 못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다. 자신의 것을 지키고 민준과 아름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 지훈의 사무실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 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전경이 보였다. 36세의 지훈은 수수한 정장 차림으로 따뜻한 미소로 서연을 맞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들어와, 앉아서 전부 다 얘기해봐. 이렇게 큰일을 이제야 말하다니. 정말 잘 참았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 2억 원 거래 내역, 민준 명의의 하남 아파트 계약서, 그리고 수령인 이아름의 이름까지 증거 하나하나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분노가 서려 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이 여자한테 집을 사줬어. 아름이 누군진 모르지만 오랫동안 날 속여온 게 틀림없어. 지훈아, 난 모든 걸 되찾고 싶어. 도와줄 수 있겠어? 지훈은 화면 속 사진들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당연하지. 민준 그 자식 멍청하군. 감히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두 사람 공동재산은 어떻게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강남 아파트는 우리 둘 공동명의고 지금 시세로 한 20억 정도 될 거야. 공동 예금은 3억,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주식 1억이 있어. 근데 민준이 그 아파트 때문에 공동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 할까봐 걱정돼. 지훈이 비웃었다. 그럴 시간 없어. 이 증거들이면 그놈이 손대기 전에 내가 모든 재산을 동결시켜 줄 수 있어. 그런데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면 그놈들을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드는 거? 서연은 눈을 들어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다. 모든 걸 잃게 만들고 싶어. 민주는 날 배신했어. 용서 못해. 그리고 그 아름이라는 여자, 내가 기댈 곳 하나 없게 만들어버릴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좋아, 계획은 이렇다. 첫째, 예금과 주식을 내 명의의 새 계좌로 옮길 거야. 가짜 위임장을 이용해서 민준을 속일게. 둘째, 내가 구매자인 척해서 부동산 회사에 압력을 넣어 하남 아파트 계약을 파기시키고 민준이 계약금 2억을 날리게 만들 거야. 셋째, 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서 그놈이 스스로 더 많은 증거를 드러내게 해. 연기할 수 있겠어? 서연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난 민준이랑 10년을 살았어. 그 누구보다 그를 잘 속일 수 있어. 지훈이 윙크했다. 좋아, 오늘 오후부터 바로 돈을 옮기기 시작할게. 넌 집에 가서 평소처럼 행동해. 민준이 의심하게 만들지 마. 나도 그 아름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뭘 하는지 더 조사해서 덫을 완벽하게 만들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고마워, 지훈아, 널 믿어. 그녀는 사무실을 나섰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분노는 여전히 들끓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은 마트에 들러 민준이 좋아하는 한우 스테이크, 단호박, 와인을 샀다. 완벽한 위장을 위해서였다. 그녀는 다짐했다. 민준, 계속 꿈이나 꿔. 내가 그 꿈에서 깨게 해줄 테니
집에 도착한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공간에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는 해가 저물었을 때 집에 돌아왔다. 구겨진 양복 재킷. 하지만 얼굴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무슨 맛있는 거에. 냄새 좋다. 배고픈데. 서연은 상냥하게 돌아서며 스테이크와 와인을 내놓았다. 오빠가 좋아하는 거잖아. 오늘 힘들었어? 민주는 식탁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청. 회사 일이 산더미야. 네가 이렇게 챙겨주니 다행이지. 서연은 그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난 오빠가 즐거우면 그만이야. 요즘 회사에 새로운 소식 없어? 큰 프로젝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민주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 뭐 그냥 그래. 부동산 프로젝트 몇 개.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서연은 순진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믿어. 근데 출장도 잦은데 건강 잘 챙겨. 민주는 웃으며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자신의 모든 말이 나중에 대조하기 위해 서연에게 낱낱이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휴대폰을 소파에 둔 채 샤워하러 들어갔다. 서연은 아름에게서 온 새로운 메시지로 화면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오빠, 내일 아파트 보러 가도 돼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휴대폰에는 손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휴대폰으로 재빨리 화면을 찍어 증거를 추가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아름이랑 계속 연락 중이야. 내일 그 여자가 하남 아파트로 간대. 추가로 조사 좀 해줘. 지훈은 바로 답장했다. 알았어. 넌 연기나 잘해. 그날 밤 서연은 민준 옆에 누워 잠든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향해 크게 뜨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끼어든 아름이라는 여자에 대해 생각하며 감히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다. 나 오늘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너는 좀 더 자. 서연은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응, 조심해서 다녀와. 민준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그녀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했다. 그 사람 나갔어. 분명 아름이 만나러 갔을 거야. 알아낸 거 있어? 지훈이 답했다. 조사했어. 이 아름, 28세, 민준 회사 접수 담당 직원이고 입사한 지 6개월 됐어. 구로구에 살고 별다른 재산은 없어. 분명 민준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야.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잘 됐네. 그 정보 가지고 있어. 내가 그 여자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게 만들게. 그날 오후 서연은 남편에게 점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민준의 회사로 향했다.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로비에 들어선 그녀는 일부러 접수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요, 김민준 부장님 계신가요? 제가 아내인데 점심 가져왔어요. 몸에 꼭 끼는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만 아름이 카운터 뒤에 서 있다가 아내라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부장님은 방금 회의하러 나가셨어요. 저에게 맡기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서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저는 서연이에요. 그쪽 이름은 어떻게 되죠? 아름은 더듬거렸다. 네, 저는 아름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 씨, 귀엽네요. 도시락 여기 둘게요. 민준 씨에게 전달 좀 부탁해요. 그녀는 도시락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하지만 아름을 훑고 지나가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 여자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지훈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예금이랑 주식 전부 내 명의로 옮겼어. 민주는 아무것도 몰라. 나도 부동산 회사랑 연락 중이야. 내일 하남 아파트 구매자인 척할 거야. 준비됐어? 서연은 답장했다. 준비됐어.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 강남 아파트의 불빛 아래 서연은 홀로 앉아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준, 아름, 둘이서 실컷 즐겨.
내가 동시에 꿈에서 깨게 해줄 테니. 그녀의 계획은 한 걸음 한 걸음 단호하고 거침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서연의 평온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계산으로 가득 찬 하루를 준비했다. 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헝클어진 머리로 침실에서 나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찍 일어났네? 나 오늘 하루 종일 바빠서 저녁 늦게나 들어올 것 같아. 서연은 돌아서며 다정하게 웃었다. 응, 걱정 말고 일 봐. 오빠 주려고 커피 내렸어. 식기 전에 마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신 뒤 서둘러 서류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고마워. 다녀올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서연은 바로 휴대폰을 열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사람 나갔어. 오늘 하남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이 답장했다. 부동산 회사에 연락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인 척했어. 그쪽에서 흔들리고 있으니 틀림없이 민준 계약을 파기하고 나한테 팔 거야. 그놈은 계약금 2억 날리는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장했다. 좋아, 빨리 처리해줘. 그놈이 재산이 없어진 걸 알기 전에 먼저 공황 상태에 빠졌으면 좋겠어.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지훈이 만들어준 새 계좌를 노트북으로 확인했다. 예금 3억과 주식 1억은 이미 그녀의 명의로 안전하게 옮겨져 있었다. 민준이 손댈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곧 알아차릴 것이라는 걸 알았다. 서연은 다시 한번 민준의 회사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연한 파란색 재킷을 입고 야구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낯선 방문객처럼 로비로 들어섰다. 아름은 여전히 접수 데스크에 있었고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동료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멀리 떨어져서 안내판을 보는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항상 아름을 향해 있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접수 데스크로 다가가 아름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그녀는 킥킥 웃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교태 섞인 눈빛이 역력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핸드백 속에 숨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 갑자기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뭐라고요? 계약 취소. 내가 계약금 2억이나 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서연은 유리벽 뒤에서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다. 민준은 카운터를 내리치며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들 장사 어떻게 하는 거야? 소송 걸어버릴 거야. 아름이 당황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오빠, 왜 그래요? 내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다. 조용히 해. 내가 처리할게. 그는 돌아서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박 부장님. 부동산 회사에서 하남 아파트 계약을 취소했어요. 저 2억 날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로비를 빠져나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공황 상태야. 아주 잘했어. 집에 돌아온 서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해물탕을 끓였다. 민준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소파에 가방을 던졌다. 오늘 피곤해 죽는 줄 알았네. 회사 일이 엉망진창이야. 서연은 돌아서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래? 오빠?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프로젝트 하나가 잘못돼서 2억을 날렸어. 근데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맥주를 따라주었다. 응, 오빠는 능력이 있잖아. 오빠 믿어. 해물탕 먹고 기운내.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서연의 눈이 조용히 자신의 모든 반응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민준이 깊이 잠들었을 때 서연은 휴대폰을 열어 회사에서 찍은 동영상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랑 아름이 친밀해 보이는 동영상 있어. 이걸 그놈 상사한테 보내면 어떨까? 지훈이 답했다. 좋은 생각이야. 근데 일단 기다려. 이 동영상으로 먼저 아름을 압박해서 얼마나 겁먹는지 보자.
넌 그냥 가지고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2억을 잃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민준과 아름이 치명타를 날리기 전에 완전히 절망에 빠지기를 원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준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지훈을 만나 다음 계획을 세웠다. 지훈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건 내가 만든 가짜 계약서야. 내가 은행 직원인 척하고 공동계좌가 빚 때문에 동결됐다고 알릴 거야. 그놈이 당황하면 내가 강남 아파트 양도 위임장에 서명하게 유도해. 서연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가 의심하지 않을까? 지훈이 웃었다. 아니, 2억을 잃고 아름의 압박까지 받아서 정신이 없을 거야. 넌 그의 아내니까 널 절대적으로 믿겠지. 네가 덫을 놓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걸. 그날 오후 지훈은 낯선 번호로 민준에게 전화해 은행 직원인 척했다. 김민준 씨, 은행입니다. 서연 씨와의 공동계좌가 부실 채무로 인해 동결되었습니다. 처리를 위해 서명이 시급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민준은 당황해서 즉시 서연에게 전화했다. 여보, 은행에서 우리 계좌가 동결됐다고 연락 왔어. 무슨 일인지 알아? 서연은 당황한 척했다. 그럴 리가. 내가 한번 알아볼게. 너무 걱정 마. 그녀는 전화를 끊고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믿기를 물었어. 서류 준비해. 그날 저녁 민준은 긴장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네가 은행에 연락 좀 해줄 수 있어? 나 너무 정신이 없어. 서연이 다정하게 말했다. 응, 내가 알아볼게. 근데 그 전에 은행에서 아파트까지 압류하기 전에 내가 대신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위임장에 먼저 서명해줘.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읽지도 않은 채 서명했다. 서연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서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부부 사이에 내가 해결할게.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서명했어. 강남 아파트는 이제 내 거야. 지훈이 답장했다. 훌륭해. 이제 아름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길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둘 다 무너뜨릴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민준이 혼란에 빠져 있고 아름은 잃어버린 2억을 메우기 위해 그를 압박할 것이라는 걸 잘 알았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은 일부러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두어 민준이 은행에서 온 가짜 메시지를 보게 만들었다. 메시지에는 서연님, 계좌는 해제되었으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강남 아파트명에 이전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은 그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네가 정말 대단해. 난 어쩔 줄 몰랐는데 정말 고마워. 서연은 달콤한 목소리로 웃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단계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날 완전히 믿고 있어. 아름한테 뭔가 해봐. 그 여자가 먼저 겁먹게 하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다. 알았어. 익명으로 그 여자랑 민준의 관계를 회사에 폭로하겠다고 협박 메시지를 보낼게. 어디로 도망치나 보자고. 그날 밤 서연은 민준 옆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아름과 스스로 더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는 배신자 남편 민준을 생각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둘이서 계속 꿈이나 꿔. 내가 동시에 도망칠 길도 없이 꿈에서 깨게 해줄 테니. 강남 아파트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서연의 덫은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다. 민준과 아름의 몰락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준은 하남 아파트 계약금 2억을 잃었다. 강남 아파트는 그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을 통해 조용히 서연의 이름으로 넘어갔고 아름은 곧 지훈으로부터 심리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서연의 평온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또 다른 계산으로 가득 찬 하루를 준비했다. 민주는 돈을 잃은 충격으로 해숙해진 얼굴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일찍 일어났다. 네가 내린 커피 맛있다.
나 오늘 회사 가서 그 아파트 건 해결해야 돼. 골치 아파. 서연은 돌아서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다녀와.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는 덧붙여 물었다. 공동계좌는 어떻게 됐어? 은행에 물어봤어? 서연은 걱정스러운 척했다. 전화해봤는데 처리 중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대. 걱정 마. 내가 계속 확인하고 있어.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류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알았어. 널 믿어. 다녀올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서연은 즉시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아직도 날 믿어. 아름한테는 어떻게 했어? 지훈이 답장했다. 익명으로 메시지 보냈어. 네가 로비에서 찍은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지. 이제 그 여자 반응을 기다려보자고. 그날 정오, 서연은 다시 한번 민준의 회사를 찾아갔다. 도시락을 주거나 손님인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황 상태에 빠진 아름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회색 후드티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채 회사 로비에서 몇 미터 떨어진 차 안에서 사이드미러를 통해 상황을 지켜봤다. 예상대로 아름은 접수 데스크에 있었지만 더 이상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서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여자 겁먹었어. 대체 뭘 보냈길래 효과가 이렇게 좋아? 지훈이 답했다. 그 여자랑 민준이 로비에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조용히 하고 싶으면 날 만나야 할 거고 아니면 전 회사에 알려질 거라고.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름이 겁이 많은 유형이라는 것을 알았다. 조금만 위협하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와 긴장된 얼굴로 접수 데스크로 빠르게 걸어갔다. 아름이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누가 우리 사이를 아는 것 같아요. 로비에서 오빠랑 저 찍은 동영상이 있다면서 회사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요. 이제 어떡해요? 민준이 나지막이 소리쳤다. 그럴 리가? 누가 찍었어? 너 대체 뭘 했길래 들킨 거야? 아름이 울음을 터뜨렸다. 전 몰라요. 근데 상사가 알면 저 잘릴 거고 오빠도 끝장이에요. 오빠가 절 구해야 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다급하게 말했다. 울지 마. 내가 방법 생각해 볼게. 나 방금 2억 날렸는데 이제 또 이 일이라니. 미치겠네. 서연은 차 안에서 조용히 동영상을 찍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어디 한번 버텨봐. 너희 둘이 어디까지 도망치나 볼 테니.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서연은 일부러 은행의 긴급 계좌 확인 전화 요망이라는 메모와 함께 은행 직원인 척하는 지훈의 번호를 남겨두었다. 민주는 집에 와서 메모를 보고는 서둘러 물었다. 여보, 계좌는 어떻게 됐어? 내가 방금 은행에 전화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던데? 왜 긴급하게 전화해야 해? 서연은 놀란 척했다. 정말 내가 아침에 전화했을 땐 회사 부채 때문에 계좌가 일시적으로 동결됐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전화해볼게.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지훈의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여보세요. 은행 직원이시죠? 저랑 남편 민준 씨 공동계좌는 어떻게 됐나요? 지훈이 목소리를 바꾸어 말했다. 네, 서연님. 계좌는 조사 중이지만 해제를 위해서는 민준 씨의 추가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준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서류 줘. 바로 서명할게. 서연은 지훈이 준비한 두 번째 위임장을 꺼냈다. 이번에는 공동계좌 관리 권한을 완전히 자신에게 넘기는 내용이었다. 여기 서명해. 아주 급하대. 민주는 자세히 읽지도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서둘러 서명했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난 정말 어쩔 줄 몰랐을 거야. 서연은 서류를 챙기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부부 사이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서명했어. 공동계좌도 이제 내 거야. 지훈이 답장했다. 훌륭해.
이제 그놈 손에 남은 건 공황 상태뿐이야. 그날 저녁 민주는 아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오빠, 방금 메시지 보낸 사람 만났어요. 조용히 해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달래요. 안 그러면 동영상을 회사에 뿌리겠대요. 어떡할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다. 5천만 원? 나 방금 2억 날렸는데. 돈이 어디 있어? 일단 돈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 서연은 부엌문 뒤에서 모든 것을 똑똑히 듣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름이 너 만났어? 더 협박해. 그 여자가 스스로 나한테 와서 빌게 만들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다. 내가 만난 거 아니야. 친구 시켜서 연기한 거지. 방금 걔가 돈을 1억으로 올렸다고 협박했어. 그 여자 이제 미치기 일보 직전일걸. 지훈은 아름에게 요구 금액을 1억으로 올리라고 시켰고 이는 그녀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름이 갑자기 강남 아파트로 찾아와 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서연은 놀란 척하며 문을 열었다. 아름 씨, 민준 씨 회사분 맞죠? 무슨 급한 일이에요? 아름은 눈이 충혈된 채 떨고 있었다. 서연 씨, 저 민준 부장님 급하게 뵈어야 해요. 회사에 큰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사람은 출근했어요. 들어와서 앉아요. 무슨 일인지 나한테 얘기해봐요. 아름은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 있었다. 네,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당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요. 민준 부장님께 말씀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게 심각한 일이에요. 누가 협박하는데요? 아름은 더듬거렸다.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랑 민준 부장님 증거를 가지고 있대요. 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 씨. 서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순진한 척했다. 아름 씨랑 민준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인데. 그냥 오해일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 줄게요. 아름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전 절대 잘못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서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문 밖으로 배웅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름이 방금 와서 빌고 갔어. 정말 겁먹었네. 압박을 더해줘. 그 여자가 오늘 민준한테 모든 걸 자백하게 만들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다. 알았어.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겠다고 협박할게. 어디 도망갈 수 있는지 보자고. 그날 오후 민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돌아와 서연을 방구석으로 끌고 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너무 혼란스러워. 회사에서 나랑 아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1억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은 걱정스러운 척했다. 어쩌다가 아름이 누군데 오빠랑 엮인 거야?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줘.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우리 회사 직원이야. 내가 좀 도와준 것뿐이지.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날 믿어줘. 서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응, 오빠 믿어. 하지만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거라면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생각해 볼게. 민주는 희망 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정말 네가 도와줄 수 있어? 나 너무 혼란스러워. 2억 날리고 이제 이 일까지. 더는 감당 못하겠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부부 사이에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일단 진정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민준이 나가자마자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나한테 빌고 있어. 아름한테 압박을 더해줘. 오늘 그 여자가 민준한테 모든 걸 자백하게 만들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다. 알았어. 내가 직접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협박범인 척하고 민준을 찾아가게 만들게. 그날 정오, 서연은 휴가를 낸 척하며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신용을 했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오후 1시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다. 서연이 문을 열자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눈이 충혈된 채
막 달려온 듯 옷차림이 헝클어진 아름이 서 있었다. 서연 씨, 저 민준 부장님 급하게 만나야 해요. 회사에 정말 큰일이 났어요. 서연은 놀란 척했다. 또 왔네요. 민준 씨는 출근했는데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아름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서연 씨, 저 이제 끝났어요. 어떤 사람이 저랑 민준 부장님 동영상을 가지고 1억을 달래요. 안 그러면 인터넷에 올리겠대요. 전 돈이 없어요. 민준 부장님만이 절 구해줄 수 있어요. 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무슨 동영상이길래 그렇게 심각해요? 아름 씨랑 민준 씨, 무슨 사이예요? 아름은 흐느끼며 울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민준 부장님과 친하게 지냈을 뿐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이 회사 로비에서 찍힌 거라 상사님이 아시면 저 잘릴까봐 무서워요. 서연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했다. 일단 울지 말아요. 제가 민준 씨 바로 오라고 할게요. 두 사람이 명확하게 얘기해봐요.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스피커폰을 켜고 민준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랑 아름 씨랑 집에 있어. 그 애가 누가 동영상으로 협박한다면서. 엄청 겁먹었어.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 민준은 다급하게 말했다. 뭐라고? 바로 갈게. 그 여자 거기 붙잡아도 3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이 얼굴이 붉어진 채 집으로 뛰어들어와 아름에게 소리쳤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누가 동영상 찍었어? 똑바로 말해. 아름이 울며 말했다. 전 몰라요. 오늘 정우에 전화 와서 로비에서 오빠랑 저 찍은 동영상이 있다면서 1억을 달래요. 오빠가 절 구해야 해요. 민준은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쳤다. 닥쳐. 나 방금 2억 날렸는데 이제 와서 1억이 어디 있어? 네가 자초한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오빠, 진정해. 만약 그 동영상이 퍼지면 아름 씨뿐만 아니라 오빠도 끝장이야. 내가 돈 마련하는 거 도와줄게. 민주는 구걸하는 눈빛으로 돌아섰다. 네가 정말 도와줄 수 있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은행에 한번 물어볼게. 근데 그 전에 이 서류에 먼저 서명해. 계좌가 압류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 처리 정권을 위임하는 거야. 민주는 주저없이 지훈이 준비한 서류에 즉시 서명했다. 그가 50억 상당의 강남 아파트 매매 확인서에 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였다. 서연은 서류를 챙기며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서명했어. 아파트 팔아버려. 그놈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다. 알았어. 부동산 회사에 연락할게. 매매 대금은 내 계좌로 들어갈 거니 그놈은 전혀 모를 거야. 그날 오후 민준과 아름은 거실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고 서연은 은행에 전화하는 척하며 지훈과 작전을 짜고 있었다. 지훈이 은행 직원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님, 계좌에서 인출은 불가능하지만 강남 아파트를 급매하여 빚을 갚을 수는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연은 스피커폰을 켠 채 말했다. 파세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민주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팔아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아름에게 돌아섰다. 걱정 마요. 내가 돈 마련해 줄게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봐요. 아름 씨랑 민준 씨, 무슨 사이예요? 아름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랑 민준 오빠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서연 씨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빠가 먼저 시작했어요. 민준이 소리쳤다. 헛소리하지 마. 난 그냥 널 도와준 것뿐이야. 아름이 울음을 터뜨렸다. 부인하지 마세요. 저한테 아파트 사줬잖아요. 서연 씨는 모르셨어요? 서연은 충격받은 척했다. 뭐라고? 민준, 당신 이 여자한테 집 사줬어? 민준은 더듬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그 여자 말 믿지 마. 서연은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날 배신했어. 10년 부부 생활 동안 감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녀는 돌아섰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을 더욱 공황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완벽한 연극의 가짜 눈물일 뿐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아름이랑 잠깐 실수한 것뿐이야. 제발 용서해줘.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용서. 우리 공동재산으로 그 여자 집 사주고 이제 와서 빌어? 내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안 도와줘. 민주는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날 버리지 마. 네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루 줄 테니 여기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민주는 얼어붙었다.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무릎 꿇고 빌고 있어. 동영상 퍼뜨려. 전 회사 사람들이 알게 해줘.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민준과 아름이 로비에서 친밀하게 있는 동영상을 회사 내부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대체 뭐야? 동영상이 퍼졌잖아. 이제 끝장이야. 아름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오빠, 동영상이 회사에 퍼졌어요. 상사님이 저 부르셨어요. 저 이제 잘릴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다. 닥쳐. 나도 끝장이라고. 서연은 문 뒤에서 모든 것을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좋아, 둘이서 어디 한번 도망쳐봐.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그날 오후 지훈이 서연에게 전화했다. 강남 아파트 매매 끝났어. 50억 내 계좌로 들어갔어. 민준이랑 아름은 지금 정신없을 거야. 회사 상사가 민준 긴급회의 소집했대. 다음은 어떻게 할까? 서연은 답장했다.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둬. 난 돈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비는 걸 기다릴게. 강남 아파트의 불빛 아래 서연은 홀로 앉아 소파에 고개를 숙인 민준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준, 아름, 너희 길은 이제 없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덫은 빈틈없이 조여졌다. 민준과 아름의 친밀한 동영상은 회사 전체에 퍼졌다. 강남 아파트는 팔렸고 돈은 서연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민준과 아름은 해고와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직면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아파트의 공기는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무거웠다. 민준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휴대폰은 동료와 상사로부터 온 수십 통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다.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연아, 동영상이 회사에 퍼졌어. 상사님이 긴급회에 소집했어. 분명 나 자를 거야. 서연은 오렌지 주스를 따르며 평온한 얼굴로 돌아섰다. 어쩌다가 아름씨 그냥 도와준 거라며. 왜 친밀한 동영상이 있어? 민주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여보, 미안해. 아름이랑 잠깐 실수한 거지만 널 잃고 싶지도 모든 걸 잃고 싶지도 않아. 제발 날 구해줘. 상사님한테 오해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서연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날 구해달라고? 넌 날 배신하고 공동재산으로 그 여자 집 사주고 이제 와서 나보고 구해달라고?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민주는 울며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해고당하면 난 어떻게 살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해. 서연은 생각하는 척했다. 일단 생각해 볼게. 근데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해. 아름이 누구야?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는 우리 회사 접수 담당이야. 만난 지 6개월 됐어. 그 애한테 하남 아파트 사주려고 2억을 이체했어. 근데 맹세코 널 버릴 생각은 없었어.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네. 나를 정말 잘 속였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해결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문을 열자 눈물범벅의 옷차림이 헝클어진 아름이 서 있었다. 서연 씨, 민준 부장님 어디 계세요? 저 이제 끝났어요.
동영상 때문에 상사님이 저보고 그만두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놀란 척했다. 무슨 동영상이길래 그렇게 심각해요? 들어와요. 민준 씨 안에 있어요. 아름은 안으로 뛰어들어와 민준 앞에 무릎 꿇었다. 오빠, 저 좀 구해주세요. 저 해고당했어요. 오빠한테 받은 돈으로 뭘 했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해요. 민준이 소리쳤다. 닥쳐. 나도 곧 해고당할 판이야. 널 구해줄 돈이 어디 있어?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두 사람 진정해요. 동영상이 사실이라면 구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울게요.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름이 집에 왔어. 둘 다 공황 상태야. 더 밀어붙여. 서로 물어뜯게 만들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다. 알았어. 아름한테 경찰인 척 전화해서 민준의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협박할게. 서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돌아서서 시치미를 뗐다. 두 분 계속 얘기하세요. 전 잠깐 나갔다 올게요. 누가 동영상을 퍼뜨렸는지 알아볼 겸. 서연은 차를 몰고 카페로 가서 지훈을 만났다. 지훈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아파트 매매 끝났어. 50억 내 계좌로 들어갔어. 동영상은 회사에 퍼졌고 민준 상사는 이사회 열어서 둘 다 해고하려고 해. 방금 아름한테 경찰인 척 전화해서 민준한테 뇌물 받은 혐의로 체포될 거라고 협박했어.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잘했어. 그 여자는 경찰을 무서워하니까 분명 민준을 물고 늘어질 거야. 그날 오후 서연은 집에 돌아와 민준과 아름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았다. 아름이 소리쳤다. 방금 경찰에서 전화 왔어요. 내가 오빠한테 뇌물 받았다고요. 다 불어요.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요. 민준이 소리쳤다. 무슨 뇌물? 난 그냥 너한테 집 사줄 돈을 준 것뿐이야. 왜 그게 뇌물이 돼? 아름이 흐느꼈다. 부인하지 마세요. 오빠가 저한테 2억 이체한 거 경찰이 다 알아요. 저 좀 구해주세요. 민준은 책상을 내리쳤다. 나 다 잃었어. 뭘 더 바라는 거야?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서연이 끼어들었다. 두 사람 그만 싸워요. 경찰이 정말 전화했다면 사실대로 말해요.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민준은 서연에게 애원했다. 여보, 날 구해줘. 안 그러면 난 정말 끝장이야. 서연은 한숨 쉬는 척했다. 알았어. 내가 한번 전화해서 알아볼게. 근데 각서 붙었어. 죄가 있으면 혼자 책임지고 날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민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각서를 썼다.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각서 썼어. 아름이 마저 자백하게 압박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준 오빠가 저한테 돈을 줬어요. 민준이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애 협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지훈이 경찰 목소리로 소리쳤다. 김민준 씨, 당신은 2억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당신과 이아름 씨는 즉시 경찰서로 출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서연아, 경찰이 다 알았어. 이제 어떡해?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떡하긴? 네가 한 짓은 네가 책임져야지. 사실대로 다 말해. 민준은 무너지듯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회사 돈 2억을 횡령해 아름에게 집을 사주었고 갚으려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아름이 소리쳤다.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나까지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서연 씨, 증인 서주세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두 사람이 알아서 경찰이랑 해결해요. 난 관련 없어.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자백했어. 회사 상사한테 알려. 오늘 당장 해고당하게 만들고 싶어. 그날 저녁 민준의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김민준 씨, 2억을 횡령하고 아름 씨와 추문까지 일으켰더군.
이사회에서 결정했소.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경찰 조사가 있을 테니 알아서 처리하시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나 이제 끝장이야. 회사에서 잘리고 경찰에 잡히고. 여보, 날 구해줘. 서연은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쳐다보았다. 날 구해달라고? 네가 판 무덤에 네가 직접 뛰어들어. 1시간 줄 테니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내가 진짜 경찰 부를 거야. 아름은 벌떡 일어나 아파트에서 미친 듯이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난 관련 없어요. 민주는 무릎 꿇고 서연에게 애원했다. 날 버리지 마. 나 이제 다 잃었어.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한 거야. 10년 동안 널 믿었는데 넌 내 등 뒤에 칼을 꽂았어. 이제 와서 비는 건 너무 늦었어.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해고당했어. 아름도 도망쳤고. 다음은 어떻게 할까? 지훈이 답장했다. 부동산 회사에 연락해서 하남 아파트 동결시켰어. 아름한테 2억 갚으라고 요구했지. 그 여자 도망 못 가. 서연이 답했다. 아직이야.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빌게 만들고 그 다음에 끝장낼 거야. 희미한 불빛 아래 서연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강남 아파트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눈물 흘리며 짐을 싸는 민준을 보며 속삭였다. 민준, 아름, 너희가 날 이긴 줄 알았지? 이제 빈털터리가 돼봐. 서연이 놓은 덫은 거의 완성되었다. 민준은 2억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아름은 공황 상태로 도망쳤다. 모든 공동재산은 이미 서연의 것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아파트는 버려진 집처럼 싸늘했다. 민주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고 옆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눈가는 퀭했고 자신감 넘치던 관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짐 다 쌌어. 근데 갈 곳이 없어. 며칠만 더 머물게 해주면 안 될까? 서연은 부엌에 서서 물을 따르며 냉담한 얼굴로 돌아섰다. 머물게 해달라고? 배신자를 위한 자리가 아직 내 집에 있을 것 같아? 오늘 당장 여기서 꺼져. 내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민주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서연아, 제발. 나 이제 다 잃었어. 네가 내 마지막 희망이야. 제발 용서해줘. 서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용서? 넌 공동재산으로 아름에게 집을 사주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10년 동안 날 배신했어. 이제 와서 빌어? 민주는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고의는 아니었어. 아름이 날 유혹했고 난 그냥 잠깐 실수한 것뿐이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문을 열자 헬쑥한 얼굴에 낡은 핸드백을 든 아름이 서 있었다. 서연 씨, 제발요. 밤새 경찰에서 전화와서 민준 오빠 돈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저를 체포하겠대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서연은 놀란 척했다. 또 당신이야. 도망가지 않고 왜 여기 왔어? 아름은 무릎 꿇고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도망칠 수 없었어요. 하남 아파트도 동결됐어요. 저보고 2억을 갚으래요. 전 돈이 없어요. 민준 오빠가 저를 끌어들였어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민주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남 탓하지 마. 집 사달라고 조른 건 너잖아. 그래서 내가 돈을 횡령한 거고. 이제 와서 나를 물고 늘어져? 서연은 팔짱을 끼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 그만 싸워요. 경찰이 정말 온다면 알아서 자백해요.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아름은 서연의 다리를 붙잡고 흐느꼈다. 서연 씨, 제가 잘못했어요. 일부러 가정을 파괴하려던 게 아니에요. 민준 오빠가 먼저 시작했어요. 전 그냥 그 사람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민준이 소리쳤다. 헛소리하지 마. 너 때문에 내가 다 잃었어. 이제 와서 내 아내한테 빌어. 아름이 맞받아쳤다. 오빠야말로 꺼져. 오빠가 나를 끌어들여서 나도 직장 잃고 집도 잃었어. 오빠가 책임져야 해. 서연이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끝났어. 난 누가 옳고 그른지 관심 없어. 그냥 둘 다 여기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민주는 서연에게 돌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아름이랑 끝났어. 다시는 그 여자랑 엮이지 않을게. 맹세해. 제발 만회할 기회를 줘.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만회? 뭘로 만회할 건데?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경찰에 쫓기는 신세잖아. 대체 뭘로 만회할 건데? 아름이 끼어들었다. 서연 씨, 저 좀 도와주세요. 경찰에 가서 전부 자백하고 모든 죄를 민준 오빠한테 돌릴게요. 저만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입꼬리를 올렸다. 그놈한테 돌리겠다고? 좋아. 어디 한번 다 불어봐. 네가 얼마나 멀리 도망칠 수 있는지 볼 테니.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둘 다 무릎 꿇고 빌고 있어. 아름은 민준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해. 다음은 어떻게 할까? 더 절망하게 만들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다. 알았어. 경찰인 척 민준한테 전화해서 아름이 체포됐고 모든 걸 자백했다고 말할게. 그놈 반응을 보자고. 서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차갑게 말했다. 넌 여기서 울고나 있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지만 내가 널 용서할 거란 꿈은 꾸지 마. 서연은 아파트를 나와 거실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는 민준과 아름을 뒤로 했다. 그녀는 차를 몰고 카페로 가서 지훈을 만났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마음속 폭풍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지훈이 들어오며 크게 웃었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 두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방금 민준한테 경찰인 척 전화해서 아름이 체포됐고 횡령건 다 불었다고 했어. 그놈 겁에 질려서 나한테 아름 풀어달라고 빌더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아직도 그 여자를 구하려 하다니? 그건 아직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난 그놈이 마지막 희망까지 잃게 만들고 싶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더 협박할게. 경찰이 곧 그를 체포하러 갈 거라고 말할게. 서연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생각했다. 난 아름이 직접 경찰에 가서 모든 걸 자백하고 민준까지 끌어내리게 하고 싶어. 그 여자한테 한 번 더 협박해줘. 자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거라고. 지훈은 윙크했다. 알았어. 바로 전화할게. 지훈은 번호를 누르고 경찰 목소리로 아름에게 전화했다. 이아름 씨, 김민준 씨로부터 2억을 수수한 증거가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자수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처벌을 가중하겠습니다. 저편에서 아름이 소리쳤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제발 저 잡지 마세요. 민준 오빠가 돈을 줬다고 다 풀게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날 오후 서연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민준을 보았다. 아름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아름 어딨어? 경찰에서 전화와서 그 애가 체포됐고 횡령건 다 불었다고 했어. 나 이제 끝장이야. 제발 날 구해줘. 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차갑게 말했다. 구해달라고? 아직도 구해달라는 말이 나와? 그 여자한테 가볍게 진술해달라고 빌어보시지.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넌 내 아내잖아. 날 이렇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서연은 크게 웃었다. 아내, 날 배신한 사람이 이제 와서 남편 노릇을 하려고 네가 직접 경찰에 가서 빌어. 난 이제 정 다 떨어졌어. 그날 밤 민주는 예전 상사에게서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김민준 씨, 회사는 공식적으로 당신을 2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소.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더군. 도망칠 생각인가? 민주는 무너지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서연아, 나 진짜 끝났어. 회사에서 고소하고 경찰이 잡으러 오고. 제발 날 구해줘. 서연은 평온하게 서서 쳐다보았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10분 줄 테니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내가 진짜 경찰 부를 거야. 민주는 기어가다시피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감옥 가기 싫어.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절망했어. 오늘 밤 바로 경찰 보내서 체포하게 해줘. 지훈이 답장했다. 알았어. 경제범죄 수사팀 준비됐어. 오늘 밤 경찰이 갈 거야. 서연은 민준에게 차갑게 돌아섰다. 실컷 울어. 하지만 아무도 널 구해주지 않을 거야. 10년 동안 널 믿었는데 이제 넌 대가를 치러야 해. 민준이 소리쳤다. 서연아, 너 너무 잔인해. 내가 잘못했지만 날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서연은 얼음처럼 차갑게 답했다. 잔인하다고? 네가 먼저 날 배신했어. 누구도 탓하지 마. 짐이나 싸. 시간 다 됐어. 3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와 영장을 읽었다. 김민준 씨, 회사 재산 횡령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민준이 소리쳤다. 서연아, 날 구해줘. 뭐라도 좀 해봐. 서연은 서서 무표정한 목소리로 쳐다보았다. 난 관련 없어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 당신이 책임지세요. 경찰이 민준에게 수갑을 채워 문 밖으로 끌고 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보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서연아, 널 증오해.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놈 체포됐어. 아름은? 지훈이 답장했다. 방금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감형받으려고 전부 불었어. 둘 다 끝장이야. 더 원하는 거 있어? 서연이 답했다. 아직이야. 난 아름이 재기할 기회조차 없애버리고 싶어. 뭔가 조치를 취해줘. 강남 아파트의 불빛 아래 서연은 민준이 남기고 간 여행 가방을 보며 홀로 서서 속삭였다. 민준, 아름, 끝난 줄 알았지? 나한테는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어. 그녀가 만든 폭풍은 그들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갔지만 그녀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아파트 공간은 폭풍이 지나간 전쟁터처럼 고요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름은 경찰서에서 모든 걸 자백하고 있어. 민준이 회사 돈을 줬다고 했고 회사는 민준을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 그놈 빠져나갈 길은 없어. 다음은 어떻게 할까?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난 아름이 재기할 기회조차 없애버리고 싶어. 소셜미디어에 그 여자가 가정 파괴범이라는 사실을 퍼뜨려줘. 민준은 감옥에 최대한 오래 있게 만들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다. 알았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영상과 메시지 증거를 첨부해서 글 올릴게. 부동산 회사에도 연락해서 하남 아파트 건으로 추가 고소하게 해서 형량을 높일게. 걱정 마. 둘 다 다시는 고개 못 들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이것이 완벽한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지훈은 행동을 개시했다. 서울의 대형 페이스북 그룹들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부동산 회사 관리직 2억 횡령의 접수 담당 내연녀에게 집 사줘. 동영상과 메시지 증거 있음. 글에는 서연이 회사 로비에서 찍은 영상, 민준과 아름의 메시지, 그리고 하남 아파트 계약서까지 첨부되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천 개의 분노에 찬 댓글이 달렸다. 배신자 놈, 아내와 자식을 해쳤네. 상간녀 뻔뻔하다. 회사는 직원 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 민준과 아름의 이름은 곳곳에 퍼져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다. 동시에 지훈은 부동산 회사에 연락해 민준이 횡령한 돈으로 하남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증거를 보냈다. 회사는 즉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민준의 형량은 몇 년에서 수십 년으로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지훈이 서연에게 전화했다. 끝났어. 부동산 회사도 추가 고소했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아름은 네티즌들한테 문매를 맞고 있어서 아마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이제 만족해? 서연은 웃었다. 아주 만족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서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보고 싶어. 그날 서연은 강남 경찰서에 가서 가족 자격으로 민준과의 면회를 신청했다.
그녀는 면회실에 들어가 쇠창살 뒤에 앉아있는 민준을 보았다. 얼굴은 헬쑥하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날 구하러 온 거지? 제발 경찰한테 내가 억울하다고 감옥 가기 싫다고 말해줘. 서연은 자리에 앉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널 구해달라고? 내가 아직도 그렇게 멍청할 것 같아? 횡령, 사기, 배신. 이제 와서 빌어? 넌 평생 감옥에 갇혀야 마땅해. 민주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너 정말 잔인하다, 서연아. 10년 부부였는데 날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 서연은 크게 웃었다. 네가 먼저 날 배신했어. 아름이 모든 걸 풀었어. 회사는 너한테 10억을 청구했고 경찰은 사기 혐의를 추가했어. 최소 15년은 감옥에 있을 준비나 해.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서연아, 후회해. 제발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마. 서연은 일어섰다. 죽든 살든 그건 내일이야. 난 네가 졌다는 걸 말해주러 왔을 뿐이야. 모든 걸 잃었어. 그녀는 등 뒤에서 울려 퍼지는 민준의 절망적인 외침을 무시하고 돌아섰다. 그날 밤 서연은 기자 친구에게 연락해 모든 증거, 즉 메시지, 동영상, 계약서, 민준이 서명한 각서까지 전부 보냈다. 다음 날 아침 한 대형 신문사 일면에 기사가 실렸다. 부동산 관리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법에 심판대에. 내연녀는 자수하여 선처 호소. 민준과 아름의 이름은 소셜미디어와 언론에 넘쳐났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아름은 자수 후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2건의 소송과 가중된 징역형에 직면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난 아름이 사회적으로도 명예를 잃게 만들고 싶어. 그 여자가 취업 못하게 막아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쉬운 일이지. 그 여자의 이력서를 서울의 대기업들에 보내면서 직업윤리 관련 경고를 덧붙일게. 이틀 후 아름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어디에 지원해도 거절당했다. 한 회사는 직설적으로 거절했다. 저희는 직업윤리와 관련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아름은 울면서 지훈에게 전화했다. 그가 서연의 친구라는 사실을 모른 채였다. 저기요, 어디에 지원해도 다 거절당해요. 누가 저를 해코지하는 걸까요? 지훈은 모르는 척했다. 당신 스캔들이 너무 커서 그런가 보죠. 알아서 하세요. 서연은 이제 민준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강남 아파트에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아름이 취업 거절당했어? 잘 됐네. 민준은 지훈이 웃었다. 방금 구치소로 이송돼서 재판 기다리고 있어. 경찰이 추가 증거를 찾아서 형량이 20년으로 늘어날 것 같아. 네가 이겼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이겼어.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는지 알게 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경찰서에 가서 민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김민준 씨, 당신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졌어요. 강남 아파트, 예금, 주식, 전부 내 거예요. 난 당신이 아름에게 집 사준 걸 안날부터 덫을 놓았어요. 당신과 그 여자가 모든 것을 잃은 건 나 때문이에요. 똑똑히 기억해요. 민주는 편지를 받고 감방에서 소리쳤다. 서연, 이 악독한 년. 널 증오해. 하지만 그 외침은 굳게 닫힌 내벽 안에서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서연은 또한 아름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넌 직장, 집, 명예를 모두 잃었어. 민준의 아내인 나 때문에 다시 일어설 꿈은 꾸지 마. 아름은 메시지를 읽고 구로구의 한 골목길 보도블록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끝났어. 둘 다 진실을 알았으니 내가 더 할 일은 없어. 지훈이 답장했다. 축하해.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그들은 이제 끝났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환하게 빛나는 도시를 보며 속삭였다. 민준, 아름, 너희는 완전히 졌어. 나는 이겼고 아주 잘 살 거야. 강남 아파트의 불빛 아래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미소 지었다. 일주일 후 아파트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다. 그녀와 민준의 결혼 사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평화로운 푸른바다 그림이 걸렸다. 서연은 새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북으로 계좌를 확인했다. 강남 아파트 매매 대금 50억, 예금 3억, 주식 1억.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모든 게 잘 됐어. 방금 종로구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계약했어. 작지만 내가 평화롭게 살기엔 충분해. 지훈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다음엔 뭘 할 계획이야? 서연은 가볍게 웃었다. 회계 일은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어서 나만의 인생을 살 거야.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됐어. 오후에 그녀는 차를 몰고 종로구로 가서 새 오피스텔을 보았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20층의 작은 펜트하우스였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자유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부동산 중개인이 친절하게 웃었다. 서연 씨, 이 집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조용하고요. 언제 이사하실 건가요? 서연은 답했다. 다음 주에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새 집 계약했어. 오늘 밤 축하 파티하러 와. 지훈이 답장했다. 알았어. 미래의 카페 사장님을 축하하러 와인 들고 갈게. 같은 시각 교도소에서 민주는 좁은 감방에 앉아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지난주에 보낸 편지를 들고 당신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졌어요. 난 당신이 아름에게 집 사준 걸 안 날부터 덫을 놓았어요. 라는 글귀를 읽고 또 읽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서연, 네가 정말 대단하구나.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었어. 죽을 때까지 널 증오할 거야. 옆에 있던 동료 수감자가 듣고 비웃었다. 증오? 내 아내가 한 방 먹인 건데 뭘.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은 증오로 가득했지만 무력했다.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18년의 징역, 돈도, 가족도, 미래도 없었다. 구로구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아름은 낡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옛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름아, 어떻게 지내? 뉴스에서 너 봤어. 아무도 너 일 안 시켜준다며. 괜찮아? 아름은 울음을 터뜨리며 답장했다. 나 이제 끝났어. 여기서 더는 못 살아. 그 민준이란 놈 아내가 날 해코지했어. 그 여자 증오해.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평판은 언론 보도와 인터넷에 퍼진 글들로 완전히 무너졌다. 어떤 회사도 그녀를 채용하지 않았고 어떤 친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아름은 속삭였다. 서연, 너 정말 악독해.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그 원망의 말은 텅 빈 방 안에서만 울려 퍼질 뿐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이사 가기 전 강남 아파트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지훈이 와인과 몇몇 친한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모두가 잔을 들고 웃으며 떠들었다. 따뜻한 분위기는 민준과 아름의 절망과 완전히 대조되었다. 지훈이 물었다. 후회 안 해? 어쨌든 10년 동안 남편이었잖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가 날 배신했고 난 그냥 내게 마땅히 속한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아름도 마찬가지야. 끼어들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이제 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을 뿐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넌 정말 강해. 새로운 삶에서 행복하길 바라. 밤이 깊어 친구들이 돌아간 후 서연은 홀로 창가에 서서 환하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민준과 아름이 회사 로비에서 친밀하게 있던 마지막 동영상을 보고는 삭제했다. 서연은 속삭였다. 끝났어. 너희는 과거야. 더는 기억할 필요 없어.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고마워. 난 다시 시작할 거야. 증오도 미련도 없이. 지훈이 답장했다. 훌륭해. 즐겁게 살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한 달 후 서연은 새 오피스텔 근처인 성수동에 새벽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카페는 녹색 식물과 부드러운 노란 조명으로 단순하지만 따뜻하게 꾸며졌다. 손님은 날마다 늘어났고 주로 직장인과 옛 친구들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구석에 앉은 두 젊은 여성이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너 그 민중 관리직이랑 아름 접수원 사건 들었어? 남편은 18년형 받고 상간녀는 고향으로 도망쳐서 숨어 지낸대. 아내가 한방 제대로 먹였지. 재산 전부 되찾았대.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꼴 좋다. 배신하면 대가를 치러야지.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그냥 미소 지으며 아무 말 없이 계속 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다. 민준과 아름은 이제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유령일 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새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서연은 속삭였다. 고마워. 모든 걸 이겨낸 나 자신에게.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카페 대박났네. 축하해, 사장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서연은 답장했다.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도시의 다른 한편, 민주는 교도소에 앉아 자신의 죄를 폭로하는 신문 기사에 대해 동료 수감자들이 떠드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서연, 네가 정말 이겼구나. 그리고 구로구의 허름한 여관방에 있던 아름은 메시지도 전화도 없는 텅 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흐느꼈다. 내가 졌어. 완전히 졌어.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서연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강하고 자유로운 삶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 새벽 카페의 불빛 아래 서연은 카운터 뒤에 서서 손님들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믿음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민준과 아름에게는 잿더미만 남았다. 그리고 서연, 그녀는 자신만의 눈부신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직 그녀만이 승자였다. 인생이란 때로는 고통스러운 넘어짐이지만 그것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어서기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